너무 있어. 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사업자 교육을 맡게 된 김지윤 IBO입니다. 진짜 요즘은 그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우리 항상 의례로 부모님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요즘에 열대야가 완전 기승이죠. 엊그저께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열대야 최고 온도가 올해 들어서 26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36.5도가 우리 체온이잖아요. 그게 넘어버리면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물론 집에서 이제 냉방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있든 선풍기가 있든. 그래서 잘라고 하면은 그걸 시원하게 틀어놓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거를 잘 때 계속해서 틀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죠? 코도 막 나오게 되고 이게 코로나인지 냉방병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렇다 보니까 취침 버튼을 누르잖아요. 맞죠? 예, 저 지금 취업 버튼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취침 버튼을 이제 누르고 자는데 누르고 자면 어느 순간에 누르는 동시에 내가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누르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밤을 계속 이렇게 숙면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쿨매트를 하나 샀어요. 쿨매트 있잖아요. 전 그 친구를 굉장히 맹신했나 봐요. 내 몸이 닿는 순간 녹아요. 아주 따뜻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수매트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정말 특히나 건강을 또 조심해야 될 때가 또 지금이고 특히나 이제 밤잠을 설치셨다 보면 아침에 또 이렇게 찌뿌둥하고 또 날씨가 또 이렇게 너무 너무 덥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상상의 그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럴 때 말 한마디 항상 예쁘게 그리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또 대접을 해주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의 그 사업을 하는 모든 파트너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폰서는 다 마찬가지고 함께 또 만나게 되는 또 귀한 또 이렇게 고객분들과의 관계도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그 인간관계 이런 것도 요즘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PT를 일부러 파란색으로 했어요. 좀 시원해 보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정말 자유 그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따로 이렇게 주어진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저 역시도 도움이 되는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 태도와 약간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IBO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전 교육을 맡게 된 김지윤 IBO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IBO가 그 영어를 이제 살짝 하자면 Independence Business Owner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Independence는 독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사업적인 오너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오너, 그렇죠? 사장.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독립적인 주체인 거고 나의 사업을 가지고 내가 이뤄가는 그 모토가 IBO라는 말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잊고 있지 않았나. 어느 순간에 그냥 김지윤 IBO. 그냥 누구 IBO. 김지윤 사장님. 이게 그냥 김지윤 이꼬를 그냥 뒤에 붙는 수식어처럼 혹시나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 또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잖아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굉장히 또 유명하게 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동기부여 또 이제 뭐 기업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굉장히 베스트셀러 또 작가, 이분이 완전 작가는 아니신 거 아시죠? 기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주체적이 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평생 명령만 받고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IBO가 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네트를 만나기 전에 바깥에서는 누군가에 의한 일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제 김지윤이라는 사람이 경영기획팀의 팀원으로서 이제 사회 활동을 했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뭐 그런 게 있어요. 난 누구에 의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나의 상사가 뭔가를 하래요. 그러면 나의 주체는 없어져요. 어쨌든 나는 뒷전이 돼버리고 그가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요. 왜냐면은 어쨌든 팀의 성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좀 많이 억울했었던 게 우리도 분명히 아이디어 회의라는 걸 해요. 이제 금융회사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룹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서로의 정보를 가지고 공유를 해요. 그러나 딱 올라가는 순간 그 PT가 딱 이렇게 발표가 되는 순간 팀의 팀장님 이름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살짝 이런 얘기라도 해주면 완전 땡큐죠. 같이 야근하고 했지만 그 사람의 덕, 그분의 덕,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주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긴 보다도 아무튼 누군가에 의한 일을 분명히 했을 수 있었던 우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주체적인 IBO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명령만 받고 살 거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던 게 전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 네트를 했어요. 근데 네트를 시작하고 나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나만의 계획이 없게 되면. 스폰서님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한번 승격도 해보고 밑에 파트너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정말 멋진 장소대도 한번 가보자.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와 해요. 그러나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죠? 그 후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스폰서님들은 항상 생각을 하죠. 내가 파트너가 돼야 내가 되는 사업인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지나서나 파트너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돈 벌어야 되고 함께 했었던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파트너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누군가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내가 책임을 짓는 그런 일을 만났다 보니까 평생 명령받고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인 좀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대요. 생각을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그룹의 그룹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원대한 꿈을 항상 꾸고 계세요. 그리고 유한근 사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룹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상상 이상의 꿈을 또 꾸고 계시더라. 항상 그 위치에 가 계신 분들은요, 상상 이상의 그 상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대한 꿈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면 내 꿈의 크기부터 바꾸는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저 로버트 키요사키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IBO로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 뜨면 사업장 가야 되니까 아니면은 눈 뜨면 오늘 스폰서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한테 질타받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나의 주체적이고 내가 정말로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IBO라는 거. 성공은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월요일날 고순명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닌데 해결을 해야 된다. 아니면 누군가는 걱정만 한다. 요거. 그러니까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의 승패는 좌우가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항상 이렇게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군가 얘기하죠. 누군가 성공했다고 하면 운을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타고났어. 스폰서 파트너 잘 만나서 그냥 타고났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도 그 안에서 어쨌든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꾸준하게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릇은 더 커지면서 상상 이상의 그런 그릇을 계속해서 품고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자기는 뛰지도 않은 채 어느 누군가의 그런 판단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게 운이야. 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도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의 엄청나게 많은 부딪힘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군가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따라서 어느 누군가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계속 승화시키고자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계속 그에서 안 좋은 단점을 보면서 계속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네트를 다 떠나서. 그래서 성공과 실력은 능력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자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자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대하든 어느 누군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뭐 경험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군가 얘기하죠. 제가 습관적으로요, 나를 대변하는 듯이 제가요 원래요, 참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요, 참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요, 뭐 했고요. 이거는 나를 위한 그냥 하나의 감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 비우잖아요. 아이 비우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나의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지한 시간 아니고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지식과 태도와 그리고 기술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향 이꼬르 습관이 아니에요. 성향은 그래요. 그렇게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은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성향이 이러니까 성향이 이꼬르 습관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대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저는요 그러면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시간은 오래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딱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딜레이가 돼버리면 나중에 나 혼자서 초라해지고, 혼자 내가 그때 할 걸, 그때 한번 바꿔볼 걸,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걸, 또 껄껄껄로 하고 있다라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향 이꼬르 습관이 아니다. 성향은 성향일 뿐인 거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학습된다고 해요. 습관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어렵지만 두세 번은 항상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즉 습관은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끊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성공과 실패로 이제 이끄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공을 위한 습관은 학습, 또 같은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그 PT의 주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듣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PT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저한테 F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습관은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몸에 배도록 할 수 있고, 실패로 이끄는 습관 또한 끊어낼 수 있대요. 얘기했죠?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간절함에 의해서.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업가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대로 가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정말 이렇게만 딱 넘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연히 매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저도 하고 있죠. 똑같이 사업가니까. 근데 이랬을 때 어느 누구는 망했어, 오늘 안 됐어가 아니라, 그럼 만약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번에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초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나의 말을 안 들었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어, 어떡하지? 나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짝 좀 그런 예민함이 좀 있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겁도 되게 많고, 그러나 사업가다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요번에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한번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볼까? 초점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도 있지만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습관 또한, 나의 성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많이 빠르진 않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도 그 얘기를 했어가지고, 어제도 엄마가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자가 게임을 주도한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영국 속담이래요. 영국은 유명한 우리는 바둑, 장기, 이게 우리나라 건가요? 중국, 그쵸? 바둑, 알까기, 알까기 왜 나와,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 영국은 체스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체스를 할 때도 질문을 하는 자가 게임을 주도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어디서 듣냐 서로 이렇게 신경전이 있겠죠.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 게임을 주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는 질문을 하는 자가 게임을 주도한다. 요거를 이제 PT를 이제 만들어 놓고 어저께 주희 사장님 그 줌을 들었어요. 근데 이동 중이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보면서 갔는데 이게 어떤 생각했냐면 소통이지 않을까? 이게 좀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객에게 저 이렇게 나눠놨는데 내가 나한테 계속 주도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나한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소통을 하는 거죠. 그냥 남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가방 메고 인바디 메고 노트북 들고 맞죠? 흥건하게 다 적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거기를 왜 가고 있지?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한테 수없이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소위 말해서 SNS도 할 때도 SNS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게 대체 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갑자기 멘붕이 올 때 사람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나한테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고객에게 나눠놨긴 했지만 이 질문 또한 서로의 소통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예전 CF 중에 이거 너무 내 연배가 나오나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은정 사장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어떤 래퍼 있었잖아요. 무슨 사랑인가? 너무 제가 그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아주 어른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됐고 내가 진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근데 약간 반항적인 스타일로 나오긴 했지만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기 때문에 이 더운 날에도 뛰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고객이 거절을 한 듯 아니면 뭐 주위에서 뭐 한 듯 뭐 100이면 100 다 전부 다 오케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내가 고민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이 고민하는 거에 대한 핵심은 뭘까?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내가 또 다시 답을 하는 거죠. 내가 나와 소통을 하는 거. 이것도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소통 이꼬르 어저께 주희 사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막힌 걸 뚫는다. 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나와 소통이 충분하게 되면 어쨌든 나의 이런 제가 가치관이라는 이게 더 정립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방향성이 내가 또 다시 또 잡혀지겠죠.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객한테도 얘기할 때도 요즘에 이제 사장님들의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 스폰서님과의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는 매출만 치고 우리는 그냥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업을 그냥 셀톡스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업하는 사업이고 나를 브랜딩해야 되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이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를 내가 그 고객이 나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의 주주자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셀톡스를 왜 원하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알게 됐는지 누군가의 어떻게 뭐 소개를 받고 왔는지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성격이 언니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언니는요 라퍼 오지 라퍼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언니가 어느 정도로 성격이 좋으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스시집을 가서 이제 막 먹잖아요. 근데 스시집에 또 가요. 매니저랑 친해져서 영화를 보러 다니는 사이예요. 그래서 언니는 대체 정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또 누가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해 언니 친구야 그랬더니 그 스시집 그냥 상품 얘기할게요. 갓댄스시 아시죠? 거기 매니저 결혼해. 그 부산 사람 아니야? 근데 내 집 못 가가지고 축의금 보내려고. 언니 아직도?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의 그런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저는 그 성격이 되게 부러워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면 약간 이렇게 경계하는 건 아닌데 쑥스러워요. 좀 이렇게 낯을 되게 좀 많이 가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낯가리는 사람이 네트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저도 지금도 생각해요. 난 네트워커구나, 이렇게. 정말로. 근데 저희 언니를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이게 정말 그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질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이랑도 번호 그냥 따고, 번호를 그냥 이렇게 캐치를 해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래요. 저희 언니는. 그래서 저는 언니를 보면 좀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그 성격이. 둥글둥글한 그 성격이. 제가 막 뾰족하다, 막 누군가에 막 이렇게 적이 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좀 다르거든요. 저희 둘째예요. 3남매 중에 둘째. 저희는 되게 큰애라서 그런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그냥 질문하는 걸 답변해주기 바빴었던 것 같아요. 셀톡스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엔젝트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사업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저희 언니랑 또 같이 하면서 이제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이제 고객님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도 저는 아직까지도 내가 막 마음을 열고 뭐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저도 습관이 아니라 성향이라서.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를 활용을 해요. 같이 단톡에 넣어서 이러면서. 그래서 언니 이러이러하니까 언니가 전화를 한번 해봐. 그럼 언니가 막 얘기를 해요.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뭐 애기가 오늘 뭐 스트레스를 좀 줬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뭐 맛있는 거 뭐 딸기맛 사탕도 엄청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막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오늘 3일째라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거라고 내가 말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도 뭐가 있냐면 저희 언니랑은 편한 거예요, 이런 게. 언니랑 편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언니를 통해서 또 알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언니랑은 되게 친한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언니의 친구들 자체가 저랑 연배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미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언니도 미스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조금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언니한테 들은 거 있으면 들은 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옆에서 애기가 오면은 그래서 어린이집 요즘 또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휴가는 언제 가세요? 다시요. 뭐 또 다시. 다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명수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호전 반응도 진짜 내가 알려주지 않고 그분들께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약간 부작용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해명하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얘기하면서 다이어트, 건강에 챙기시고 하다 보면 몸이 이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애기 이유식이라던가, 애기도 요즘에 또 과채 음료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근데 그게 또 아깝다 보니까 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코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기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활용받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오늘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 이제 뽀로로, 그죠? 음료를 내가 먹을 뻔했었는데 그 코치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조심했다고, 이런 것도. 그렇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잘 아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시 느끼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것만큼 따라오는구나. 내가 얼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정말 상파라하죠. 파악을 하는 것만 그 사람 나한테 또 딸려오는구나. 막 이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처방이라던가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사람한테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가 아니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땠어요? 뭐 했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주도를 하는 거죠. 이 꼴을 하나의 소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젝타 사업은요, 정말 그냥 끊임없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는 소통. 어제 또 주희 사장님 또 들으면서 함께 했던 파트너랑도 이야기했던 게 꾸준함이 답이다. 진짜 우리 핑계 대지 말고 소통하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소통이 습관하게 돼버리면 그 소통으로 인해서 또다시 성장을 하면서 성공으로 이끄는 사업이 전 엔젝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리더잖아요. 리더는 뭐예요? 이끄는 사람이죠. 이끌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예요. 누구를 끌어요? 고객도 끌고 팀을 끄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를 끄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소통을 하고 내가 나에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소위 말하는 항상 그 나만의 뭐 목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는 주도적인 질문을 잘 한다. 그래서 나 또한 셀프 리더다 보니까 주도적인 질문을 계속 하면서 명분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대요. 지그 지글러. 그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대신에 변화의 기회고 향상의 기회 또는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이라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건 어떤 거를 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꼬르 하나의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습관을 한번 고쳐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로에 닥쳤을 때 우리 여러분들 혹시 미로 이런 데 가보셨어요? 뭐 제주도나 이런 데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답답할 것 같아요. 안 가보긴 했지만 그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로라고 내 앞에 딱 닥치긴 했지만 위에서 카메라 조금만 위에서 보면은 요로 가면 되는데 있잖아요. 결론은 탈출 방법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런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도 미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탈출할지를 고민하다 얘기하는 거죠. 미로에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암담해서 쪼그려서 우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어차피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할지를 내가 어떻게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와 든든하게 함께 해주고 계신 스폰서님들과 그러죠. 그리고 그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뭉쳐서 같이 어떻게 이끌어 갈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렌디피티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뜻밖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종 뜻밖의 행운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망했다 어떡하지? 근데 이게 갑자기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뜻밖의 발견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죠. 어쨌든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 봉착이 됐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다 보니까 선물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경험에 의해서 계속 나에게 이루어지는 선물 같은 거라고 얘기하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보물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돌려보게 되면 해결책은 무조건 있고 해결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분명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세렌디피티는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닌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지는 사진들이 있는데 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 아이템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굴소스예요. 굴소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포스트잇. 그리고 네 번째가 콤프로스트. 먹고 싶네요. 그렇죠? 콤프로스트. 더 먹고 싶어요. 쫄면. 그렇죠? 신고 싶지 않아요. 스타킹. 지금 더워요. 그리고 더 먹고 싶네요. 브라우니. 마지막 초코칩 쿠키. 요거 8가지 아이템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까요? 너무 다르죠? 요리도 아닌 것이 뭐또 아닌 것이 주영사님 그렇죠? 주영사님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아무튼 분명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뭐냐면 이게 실수와 실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굴소스는요, 이제 그 중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굴로 요리를 하다가 이거 굴을 요리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잠깐 그랬는데 이게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근데 쫄아버려서 어떻게 망했어? 근데 어때요? 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향신료로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향신료?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금기라는 브랜드 아시죠? 저 몰랐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국산 굴소스를 썼었는데 어저께 그냥 냉장고에 제 냉장고에 항상 커피 지금 타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금기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망해서 그냥 버릴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굴소스가 이게 됐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요, 그거래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적의 비행기를 찾아내는 레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을 있었대요. 실험을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레이더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그네트론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면서 초코바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엄청 덥지가 않았대요. 그 연구실이. 실험실이 정말 덥지가 않았는데 보니까 초코바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녹아 있을까? 이게 덥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해서 이 초콜릿 보면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녹았네? 어떻게 올려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역시 연구원이었던 거예요. 의문을 생각한 거죠. 왜 얘가 대체 녹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초콜릿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높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약간 호기심을 느껴서 이 마이크로파와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냥 초콜릿 먹었을 거예요. 먹고 또 하나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옥수수. 그래서 마이크로파 이 근처에다가 옥수수를 놨더니 얘가 터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팝콘. 그래서 어머 이게 뭘까 이러면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분명히 음식에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파가 물체에 있는 수분을 진동시켜서 가열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47년에 전자레인지, 첫 번째 전자레인지 레이더 레인지를 만들었대요. 그때 당시 5,500만 원이었대요. 엄청나죠? 지금 전자레인지 조금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나름.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태어난 게 전자레인지랍니다. 그래서 자취집에 무조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뭐 돌려 먹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자레인지. 그리고 세 번째 포스트잇은 많이 아시죠? 얘가 이제 그 항공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의무를 맡았대요. 3M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M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꽤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항공기를 만들 접착제에 접착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미술용 접착제처럼 접착력이 굉장히 약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망해가지고 속상해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접착제가 붙어있으니까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잔여물이 안 나온 거예요. 어허라 이거를 이거 활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잇. 그래서 만들어서 딱 떼면은 우리 이거 뭐 티도 한 개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포스트잇. 이게 엄청나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초코칩 쿠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초코칩 쿠키는 이제 미국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휴게소인가 근데 거기서 이 쿠키를 이제 만들고 있었대요.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 빵의 그 밀가루 반죽과 쿠키 반죽은 또 급이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키를 만드는데 쿠키 반죽을 이 사람이 깜빡하고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간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밀가루 반죽에다가 쿠키는 어때요? 노르스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반죽에다가 뭐 빨리 해야 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초코를 넣어가지고 이제 녹이려고. 그리고 이제 반죽하고 이제 가열되는 과정 중에서 저 초코가 풀어지겠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열이 되면서 노르스름해지겠지? 이걸 기대하고 찍 했는데 초코칩 쿠키 이대로 씩 나온 거죠. 유력하네. 그래서 그게 초코칩 쿠키가 됐다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브라우니. 브라우니는 이게 우리 빵을 만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지 이게 쑥 올라가잖아요. 베이킹 파우더를 모르고 못 넣은 거예요. 깜빡하고. 그래서 딱 나왔는데 어때요? 이게 좀 딱 봐도 찐득거리고 좀 그럴 것 같은 건데 너무 많이 만든 거죠. 아깝네. 먹어봐.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게 브라우니. 그게 브라우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얘는 이제 켈로그. 근데 켈로그 상표가 아니라 정말 켈로그 형제. 그래서 그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빵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되는 빵을 이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전을 해본 거예요. 도전했는데 이게 밀가루 반죽을 롤러 압축기에 넣고서는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 깜빡한 거예요. 뭐 다 깜빡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딱 봤더니 어때요? 환자들 이제 밥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저기 롤러 압축기에 넣고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고 딱 보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밀가루는 이미 건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그냥 빻대요. 그래서 빠고 다시 불에 구웠대요. 우유를 탔대요. 그게 유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7번째 쫄면. 요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인천에 그 냉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냉면집에서 이제 면발을 뽑으려고 하는데 냉면 뽑으려면 냉면 되게 가느잖아요. 구멍이. 근데 얘 구멍의 조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면은 어때요? 좀 굳죠. 그래서 그게 또 얘를 어때요? 많이 만들었어 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깝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앞에 있는 분식집에다가 그냥 준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든지 알아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분식집에서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그 쌀 수요가 막 많고 수요와 공급이 막 이렇게 적정한 그때가 아니라고 얘도 쫄면의 유래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 밥대용으로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쫄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여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그쵸 스타킹이죠. 스타킹은요, 얘가 여기 있다. 그쵸. 천연 고무를 대체할 물질을 찾고 있었대요. 얘도 또 미국인가 그랬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근데 천연 고무를 대체할 물질을 막 찾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냐면은 폴리에스테르 있죠. 폴리에스테르, 옷 섬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천연고무를 대체할 물질을 찾으면서 실험을 하고 있다가 계속 실패를 했다 보니까 실패한 폴리에스테르를 씻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잘 안 씻기네. 그리고 안 씻기는데, 안 씻겨가지고 이제 녹여서 이제 없애기 위해서 비커에다가 물을 쬐대요. 우리도 이게 접착제 같은 거 안 씻기면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녹이잖아요. 양초 같은 것도 그래서 약간 해서 그런 실험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닦으려고 비커에다 놓고 이제 불을 쬐는데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더래요. 계속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보온성도 갖춰지고 요거를 섬유로 좀 대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타킹이라 합니다. 나일론이라 하죠. 나일론. 그래서 이제 이 스타킹까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낙하산 줄 요렇게까지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서 이게 나일론의 시초라고 해요. 결론 뭐냐면요. 실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실패했어. 난 계속 실험하는데 계속 쪼꼬바만 놓고 뭐야 이랬으면 전자레인지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조금 플러스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어찌 보면 되게 생뚱맞은 걸 수 있겠지만 저도 이거 우리의 사업에 좀 비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먹고 싶었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발명품이 나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발명품 그런 이런 발견에 의해서 이런 걸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연한 행운. 근데 그러나 그 절대 우연한 게 아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도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실패는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요즘은 하나의 또 말이 또 늘었다 하죠. 실수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전에 항상 우리 보면 저도 기억이 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스트잇 예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방 정리 딱 해놓은 다음에 앞에다 항상 써놓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죠? 어느 순간에 뭐자 떨어지고 실자 떨어져요. 그죠? 그럼 다시 붙여요. 다시 붙이고 나서 어때? 좀 피곤해요. 자요. 그죠? 그래서 실패. 그죠?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항상 그랬는데 요즘은 또 실수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실수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지름길로 온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은 지치지 않는 긍정적인 도전 정신이고 실패와 실수는 주로 부정적인 의무로 사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렌디피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태도를 바꾸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티븐 코비 아시죠?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썼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네, 저거 안 읽었거든요. 너무 길어. 무슨 백과사전도 엄청 길어요. 근데 그분이 또 쓴 책이 있어요. 요거요.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 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티븐 코비가 기업인 또 컨설턴트 또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가는 아니고 아무튼 그 기업인 컨설턴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분이 40년 그러니까 1936년생이신가 그래요.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40여 년을 전 세계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습관을 이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네트워커들을 만났대요. 근데 네트워커들 만났는데 그냥 그런 네트워커들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네트워커들을 많이 만났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에는 습관이 확실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또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맥락을 딱 갖고 왔는데 이분들은 딱 정해져 있다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커 개인의 성공을 그러니까 김지윤을 위한 성공을 위해서 하는 습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도한다라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데 진취적인 역할을 한다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도성과 탁월한 지략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끝을 생각하고 시작한다. 이 끝이요. 정말 끝낼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끝, 이 꼴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라는 자기만의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매일 모든 일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가로하고 자기관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스케줄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누군가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소중한 걸 먼저 한대요. 이거를 시간 관리를 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고 하는 거지 소중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아주 잘 처리하면서 다소 덜 중요한 일 때문에 곁길로 빠지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만큼 시간 관리, 자기 관리가 확실하더라. 요게 이제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 개인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습관이었었고 그리고 다음은 팀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그 습관을 갖고 있는데 네 번째는 승승을 생각한다. 승승이 뭘까요? 서로 이기는 걸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팀의 성장 성공을 위해 그러니까 스폰서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팀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딱 준비를 하면서 그룹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룹장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우리 항상 다 들어봤던 얘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 항상 방향성 이야기 하시면서 어때요? 믿으세요. 나는 그 방향성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가보셨으니까 이미 정말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부딪히는 경험을 하면서 뭐 아파 보시기도 했겠죠. 성장통 분명히 있으셨겠죠. 해보니까 이것보단 이게 낫더라.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더라. 여길보단 여기가 훨씬 빠르더라.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따라가는 게 나의 아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천천히 된다라면 돈은 그만큼
저게 뭐 늦게 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4번 승승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생각하는 습관을 항상 갖고 있대요. 그리고 5번째 또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킨다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내가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 저런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진짜 힘들지 않아요? 그죠? 뭐 얘기하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진짜 어르신분들을 케어하다 보면 난 이것 때문에 연락했는데 집안 사정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싸웠고 아들이랑 그랬고 딸이랑도 조금 그랬고 알고 보니까 고부간에 갈등도 있어. 맞죠? 그게 셀톡스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맞죠? 경청을 해요. 경청. 그러셨어요? 뭐 하셨어요? 맞죠? 이게 경청. 그래서 5번 그들은 경청을 아주 잘하고 고객과 팀원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깊이 관심을 기울인대요. 내가 주도한다고 해서 됐고 이거야가 아니라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쿠션 용법이라는 그 기법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마 서비스 쪽에 계셨던 분은 아실 거라서 우리 소연 사장님이 끄덕끄덕 되시는 것 같은데 승무원 준비하셨으니까 쿠션 용법이 뭐냐면 저도 CS 그쪽 과를 나왔다 보니까 쿠션 용법이 뭐냐면 막 싸워요. 그랬잖아. 뭐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쿠션 이게 쿠션이 말랑말랑하죠? 그랬잖아 딱 치고 얘 다시 들어가요.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있잖아 이렇게 미는 거. 그러니까 쿠션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근데 쿠션 용법이 아니라 딱딱한 골판지 용법 치면 깨져버리죠. 그랬잖아 빡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듣고 그랬구나 이해하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네가 아니라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어찌 보면 공감도 들어가죠. 나 같아도 그랬겠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신뢰는 이끌 수 있겠죠. 그게 정말 소위 말하는 따뜻한 리더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또 계속 그룹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룹장님 얘기하잖아요. 준사님,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항상 눈 보고 이렇게 쳐다보신단 말이죠. 이랬고요, 저랬고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쓸데없는 말, 그런 끊는 게 아니라,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공감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습관을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시너지를 낸다. 이거는 어찌 보면 5번이랑 좀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자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계속 의견을 이렇게 모은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파트너들이랑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아니면 또 고객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람이고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근데 뭐 안 따라오면 끝이잖아요. 서로 그러면 서로 따라가는 척하지만 그게 해버리면 또 팀워크에 또 그럴 수 있고. 저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한테도 막 얘기해요. 어쩌고 뭐 올 셀톡부터 시작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고객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봤었어요 이런 거 같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죠. 너의 생각, 나의 생각, 같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따뜻한 리더십을 저도 배워가고 지금 이제 노력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시너지를 내는 거를 그 네트워커들은 갖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데 힘을 쓴다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7번째. 7가지 습관인데 6번째가 없어가지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보면 끊임없이 쇄신한다.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민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고 있더라.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티브 코비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공하는 네트워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습관을 그쵸? 배우고 학습을 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쵸? 우리도 네트워커인데 앞에 성공하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장하는 이잖아요. 성장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네트워커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네트를 다 떠나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확고한 목표와 목표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대요. 이 집요함 이꼬를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절함.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영업하시는 분이 쓴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요 영업에 엄청 귀재세요 이분이. 근데 그분은 고객들한테 거절당하는 게 너무 죽기보다 싫었대요.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우리처럼 엄청난 이렇게 좋은 아이템 이걸 다 떠나서 전자기계 이런 것도 다 영업이잖아요. 약도 영업이고 다 영업이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동기부여 시켜주면서 현장에 나가서 부딪힐 수 있게끔 한 게 계기가 있었대요. 너무 힘든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내 이 그 성격 바꾸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명함 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게 안 맞으면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른 일을 할 또 자신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되게 많이 가난하셨었다 하더라고요, 보니. 너무 가난해서 하는 것만큼 돈 들어올 수 있는 영업에 자기가 끼어들었는데 내가 지금 변화하지 않고 내가 또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 또 몇 년 후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박차고 나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영업 활동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항상 얘기해요. 스폰서님 뭐라고 해요? 믿고 따라와,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분명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분명히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치만 내가 듣고 액션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서로 간의 시간을 전 뺏긴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로 따라할 수 있는 파트너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시너지가 나서 그렇다면 스폰서님 사업에도 훨씬 더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뛰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우리랑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와 목표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천재성이나 그 이외의 어떤 특성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대요. 초반에도 계속 얘기했죠.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게 내 능력과 천재성이 아니라고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다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천재성, 그 외 어떤 특성보다 목표와 목표에 대한 집요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얘기해요. 세 번째, 빨간색으로 했어요. 목표가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꿈꾸지 않으면 결코 꿈을 이룰 수 없다. 그쵸? 기승전 습관일 줄 알았는데, 그쵸? 기승전 네트는 목표. 그쵸? 목표. 그리고 옆에 제 가로로 해놨는데요. 목표와 계획이라는 얘기를 엔젝타 사업을 만나서 되게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도 수만 번을 들을 건 당연히 맞죠. 저도 저한테도 계속해서 되뇌겨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초심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 이제 이렇게 PT를 딱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면서 초심이라는 말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초심. 목표와 계획도 항상 계속 들었던 건 맞는데 초심이요. 첫 번째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 마음. 이게 동기부여, 목표, 계획도 당연히 맞는 건 맞지만 초심. 내가 어느 순간에 초심을 잊고 있진 않았는지. 목표와 계획도 있어요. 이번 달에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뭐 했고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선택했던 나의 네트에 대한 첫사랑이 있죠. 내가 네트에 처음에 반하게 됐던 계기 있죠. 그게 분명히 여러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 맞지? 그 첫사랑이 있으면요. 그 초심이 있으면 변하는 건 내 마음이지 네트는 똑같거든요. 네트 비전 똑같거든요. 그게 있어야 목표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더 짱짱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이 더운 야 열심히 한번 우리 같이 뛰어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다시 실었어요. 결론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지금 팀을 형성을 하고 있고 고객을 케어하고 있다는 건 결론은 나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뛴다 생각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뛴다 생각하면 너무 지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든데 내가 뛰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때문에 뛰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뭐 미팅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궁극적의 목표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떤 거를 어떤 상황이 됐든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닐 때는 정체기가 있든 뭐든 간에 그런 거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내가 이 사업에 너무 힘들게 하는 하나의 막연한 막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뛰어넘으면 또 뭔가 있죠. 뛰어넘으면 또 뭔가 있죠. 산도 가다 보면 내 죽을 끝까지 힘든데 가니까 어때요? 와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래서 제가 등산을 나름 좋아해요. 좋아만 한다 했지 간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뭐 다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장을 가슴에 좀 새기셔서 성공은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들 목표를요 너무나 감사하게 됐든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해주는 그쵸? 스폰서님 그리고 함께 믿고 따라와주는 파트너님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들어지게 성장 플러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이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성장을 하고 열심히 성공을 해서 하루 여러분들의 목표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사업을 하는 초심에 훨씬 더 가까워져 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날 건강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정말로 열심히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